만약에 내가 사는 도시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봉쇄가 되게 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은 책방 나은입니다. 오늘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책 하나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잘 지내고 계시죠?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지 못해서 너무 답답한 요즘이에요. 무엇보다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의료진 모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잘 진정되고 모두가 함께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지금의 이 사태와 조금은 많이 닮아있는 책인 것 같아서 준비해 보게 됐어요. 바로 28이라는 소설이에요. 정유정 작가님의 소설인데요. 아마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출간된 지는 꽤 오래된 책이거든요. 저도 작년쯤에 이제 이 책을 처음 접하고 굉장히 많이 무섭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급작스럽게 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을 보고 이 책이 문득 떠올랐어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봉쇄되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담은 건데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 호흡기로 전염이 되는 전염병이 도시에 창궐하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 서로 간에 전염이 가능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인해서 도시와 국가 내에 이 전염병의 위협이 일어나는 28일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에요. 이 이야기의 어떤 구체적인 스토리는 직접 읽으시길 바라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드리진 않을게요. 재미있는 포인트는 명확한 결론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극으로 치닫는 면이 현실이 아니길 바라게 되는 점이 있어서 그래도 이 상황보다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나은데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을 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냥 무심코 읽었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읽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읽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에서의 재밌는 포인트는 인수공통 전염병의 그 인간과 동물이 되는 그 동물의 객체는 강아지예요. 개로 인한 전염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독특하게도 이 책에서는 개의 시점에서도 서술이 돼요. 그래서 시점이 사람이 됐다가 개가 됐다가 개의 시선에서와 사람의 시선 모두를 균형 있게 왔다 갔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고 혹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좀 더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나가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만약에 내가 사는 도시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봉쇄가 되게 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물론 노파심이길 바라고 그런 걱정과 준비가 필요 없는 상황이 빨리 오길 바라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번쯤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럴 수 있어야 지금의 현재 상황에 조금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악화되는 상황이 만일에 하나 온다 했을 때도 조금이라도 덜 쇼크를 받고 조금이라도 덜 충격과 그런 패닉에 걸리지 않고 그 상황을 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한 구절 정도는 좀 읽어드리면 어떤 이 소설에 대한 느낌이나 필체 그리고 분위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좀 잘 느껴지는 구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화양시라는 곳에서 슈퍼 전파가 일어나게 돼서 이 지역을 지역적으로 봉쇄까지 하게 이르게 되는데요. 그 봉쇄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기자회견을 담아낸 장면이에요. 31일 오후 2시 김종호 화양시장은 시청 1층에 있는 언론 브리핑실에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이라고 쓰면서도 그녀는 낯이 간지러웠다. 시장은 하루 만에 도시 전역을 장악한 군의 포고령을 대리로 낭독하는 중이었다. 실내는 고요했다. 시장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가볍고 빠르게 울리는 건 기자들이 노트북 자판을 두들기는 소리뿐이었다. 기자들이라 해봐야 윤주를 포함해 문대성, 화양 MBN 방송 기자 둘, 달랑 넷뿐이었지만 비상사태가 선포된 어제 저녁만 해도 이곳에 모인 기자는 7명이었다. 그중 일간지 기자 셋이 나타나지 않았다. 울적함과 불안감을 안기는 부재였다. 그들이 서울로 돌아갔을 리는 없었으므로. 경찰과 군인, 바리케이트와 장갑차의 철벽을 뚫고 나갈 재주가 있다면 또 모를까. 담화 내용은 배부된 보도자료와 비슷했고 넓게 보아 세 범주로 분류됐다. 치안, 방역, 외지인 수용 대책. 치안과 관련해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 금지, 도시 질서와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력 강화, 집회와 시위 금지, 생필품 사재기 행위 금지, 단속 등의 조처가 발표됐다. 방역 대책으로는 개 살처분 문제가 먼저 언급됐다. 각 보호소의 개와 거리를 놔두는 유기견이 우선적 대상이었다. 적절한 장소를 지정해 안전한 방식으로 매장할 것이며 군대가 그 임무를 맡았다고 했다. 각 구의 거점병원들은 폐쇄됐고 북구 종합체육관이 통합거점병원으로 지정됐으며 모든 병원은 평소처럼 운영하되 감염자가 아닌 일반 환자만을 진료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통합병원에 격리 수용하고 가족이나 이웃에서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는 걸 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예배나 미사, 예불 등의 종교의식, 장례식, 결혼식 등의 행사를 자제하라든가 외출을 삼가라든가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와 고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라든가 손 씻기를 일상화하라든가 하는 구체적 생활 지침들도 언급됐다. 불시에 갇힌 귀성객과 외지인들을 위해서는 각 구의 학교 및 청소년 수련관이 임시 숙소로 개방됐다. 생필품과 의료품과 현금 등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약속. 조만간 통행 제한 조처가 풀릴 것이므로 불안해하지 말고 일상을 영위하되 시 당국과 각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달라는 당부. 참담하고 어려운 재난 속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질서를 유지해 우리 화양 시민의 빛나는 시민 정신을 보여달라는 호소로 김 시장은 담화를 끝냈다. 윤주는 손을 들었다. 질문이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았다. 시장은 일별도 없이 퇴장해버렸다. 윤주는 허탈한 심정으로 준비해둔 질문지를 들여다보았다. 새벽녘 드림랜드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과 화양의 현 주소를 확인해볼 참이었다. 어젯밤 팀장에게 전해들은 바로 화양은 지금 사실상 계엄 상황이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몇 시간 전에 이미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이 시작됐다고 한다. 그 바람에 속보로 올라가던 윤주의 기사들은 무참하게 가위질을 당했다. 마찬가지로 수시간 전에 남구 진원동 지하철 차량기지에는 3, 9, 11 공수여단이 도착해 대기 중이었다. 예측 가능한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선지적 조처의 핵심이었던 셈이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짓거리예요? 하나마나한 얘긴 줄 알면서도 윤주는 M1 팀장에게 볼멘 소리를 늘어놨다. 유신 정권도 아니고 공산당 정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수도권 봉쇄해버리는 게 가당키나 한 짓인가? 가당하지. 화양 전체를 빨간 눈의 숙주로 본다면.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느껴지시죠? 굉장히 긴박하고 스릴 있게 전개돼요. 이 책을 보면서 28일 안에 이렇게 빨리 이 도시 자체가 감염이 되고 아비규환의 사태가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불과 2주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옆 나라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모쪼록 이 사태가 정말 빠르게 잘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마음 편히 모임이나 지인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대부분의 모임이 다 취소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도 가지 못하고 집에 어쩔 수 없이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응원할게요. 함께 힘내요.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내서 정부 차원에 좀 더 강하게 푸시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힘을 모아서 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요. 부디 지역이 봉쇄되는 일까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빠르게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정말 간절히 기다려지고 건강하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오늘이네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집에만 있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혹은 이 상황에 적용되는 공감될 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우리의 마음도 몸도 강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